알다시피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1등이죠. 집계 시작하고 10년 넘게 1등이었어요. 특히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인데 이게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3배 정도예요. 그나마 이게 감소하고 있긴 해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 통계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역시 주거 빈곤이 있죠. 요즘에 그 노량진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청년들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인터넷 강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전만큼은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시촌을 채우고 있는 게 어르신들이래요. 특히 이게 언덕 위로 힘들게 올라갈수록 달동네로 갈수록 월세가 내려가니까 그 윗동네 어르신들이 특히 많대요. 제일 유명한 거는 쪽방인데 방 하나를 쪼개서 두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판자 몇 장 대고 가벽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요. 어디 벌레 하나 꼬이면은 온 건물에 다 번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빈대가 들어왔을 때도 피해가 좀 있었죠. 이런 쪽방들을 모아둔 게 그 유명한 쪽방촌인데 노인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살죠. 아직도 한국에 이런 집이 있다고 싶은 집들이 실제로 아직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젊을 때는 조금 없어도 기회가 있긴 합니다.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노인이 되면은 다르죠. 반등이 정말 안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할 능력도 없어지고 일할 곳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번 빈곤 상태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나마 은퇴 직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직은 체력도 조금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으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자영업이죠. 참고로 지금 청년들은 자영업자가 줄고 있대요. 청년들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도 하고 자영업하는 거 힘든 거 아니까 굳이 하려고 잘 안 한대요. 말고도 뭐 일할 때 많으니까. 근데 고령층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자체가 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은퇴 후에 할 게 없으니까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거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노후 자금은 다 날리고 빚만 떠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배달 알바가 잘 돼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되려면 오토바이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대요. 나이가 들면 운전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두 집이나 세 집 배달을 해야 이게 돈이 되는데 폰을 이게 여러 개 쓰면서 동선도 잘 짜야 되고 일머리가 되게 빨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조금 힘들죠. 그나마도 나이가 더 들면은 이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으니까 폐지를 줍는 거예요. 젊을 때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근로소득을 버는 게 힘들다 보니까 불로소득을 버는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 그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엄청 하시는데 문제가 나이가 들면은 정보력도 부족해지고 판단력이 또 흐려지다 보니까 정말 투자 실패를 많이 하세요.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가 잘 안 돼 있다 보면은 사람이 절박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요즘 진짜 엄청나게 많대요. 불법 리딩방 같은 거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디페이크로 피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그 무슨 코인 다단계 그런 것도 있대요. 어르신들이 엄청 하러 간다는데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 것처럼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종교처럼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금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히만 이렇게 짚어보면은 한국은 산업화가 늦은 편이고 그만큼 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게 거의 2000년대 들어서니까 생각보다 역사가 많이 짧습니다. 이 당시에 청년이고 노동자였던 분들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연령대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하고요. 추가로 연금 제도가 도입이 될 때쯤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IMF가 있었습니다. 실업자,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엄청 늘었죠. 아마 이때 국민연금 가입률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기초연금이죠. 올해부터는 달에 3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로 받을 경우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물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좀 노후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이유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과정에서 소득이나 물가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올랐는데 문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는 소득 수준이 엄청 낮을 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 20만 원 받아가지고 16만 원 쓰고 뭐 4만 원씩 모았다고 치면은 해봐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지금 물가 생각하면은 너무 적은 돈을 모은 거예요. 이게 나라의 경제가 너무 빨리 커버리니까 개개인들이 이거를 못 따라간 거예요. 뭐 운 좋게 자산 축적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물가 상승의 덕을 좀 보셨겠지만 상당수는 그러지 못했겠죠. 그리고 독거노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노인 빈곤율의 유의미한 변수긴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혼자 사는 분들이 조금 더 가난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이게 가난해서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독거노인이 되면서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 젊은 커플도 보면은 월세 아끼려고 동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월세만 같이 내도 생활비가 상당히 절약이 돼요. 고정지출을 엠빵한다는 게 큰 건데 독거노인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고정지출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결혼 자체를 안 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부양을 해줄 자녀도 없겠죠. 그만큼 가난해지기 쉽고 또 오랫동안 고립이 되다 보면은 정서적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근로활동 역시 정상적으로 못하게 될 수 있고요. 문제가 이런 독거노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황혼이혼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게 높은 노인 빈곤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유독 높은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말이겠죠. 이 구조적으로 닥쳐오는 빈곤을 이겨낼 만큼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 좋고 운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나 역시 피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우리 세대가 겪게 될 구조적인 문제는 어르신들이 겪은 거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는 만큼 소득이나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그런 상황을 겪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노인은 훨씬 더 많고 청년은 적은 상황을 직면하겠죠.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계속 늘고 있죠. 소득이 없이 살아내야 할 노년기가 계속 연장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독거노인은 더 가난한데 이런 독거노인이 증가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면은 다 독거노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독거노인이 엄청 많죠. 이게 젊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가면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라도 조금 해두는 게 좋겠죠. 국민연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2중 3중 대비가 필요한데, 요즘에 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텐데, 한마디로 65세까지는 돈을 계속 벌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직장인의 대부분이 50세가 채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0에 그만두고 65살에 연금을 타먹는다고 하면은 한 15년 가까이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 있으면은 이 소득의 공백기를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퇴직급여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다 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조금씩 받으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문제가,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과소비를 하게 돼요. 뭐 플렉스를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빚 갚을 때 쓰기도 하고 결혼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내 노후자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라서 내 노후가 부실해지고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인지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대요. 거의 뭐 90%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고 있대요.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다,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식한입 보는 분들이라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퇴직연금은 보통 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넘겨가지고 금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 돈으로 금융사는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투자 수익을 금융사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나눠 갔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DC라고 해가지고 확정 기여 방식이 있는데, 이 투자 수익을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사랑 상의해서 투자 상품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익이 나는 만큼 연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DB라고 확정 급여형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투자 수익을 내가 아니라 회사가 먹어요. 그러면 회사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년에 연봉이 셀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봉이 잘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이 DB를 선택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쌓인 퇴직금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버리고 못 참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후자금 털리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IRP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퇴직이나 이직을 하면은 일단 IRP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퇴직금을 넣어둬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일단 넣어놓고, 이거를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못 쓰게 한 번 또 막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별 소용이 없어요. 90%는 다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도가 좋아져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 퇴직연금을 금융사에서 운용을 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투자도 조금 하고. 근데 내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겨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품을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시점에서 팔다 보니까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내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퇴직연금을 넘긴다고 할 때 A은행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이 있다고 해도 이 투자 상품을 통째로 들고 B은행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상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실물 이전 제도가 생겼죠? 퇴직연금을 옮기는 게 쉬워졌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옮기냐? 우리은행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전국에 널린 게 우리은행이잖아요. 가까운 영업점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돼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줄 거예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점까지 가기도 귀찮다, 폰이나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은 운용이나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예요. 수익률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원뱅킹 앱 켜시면은 다 나옵니다. 자, 퇴직연금 이전하러 우리은행으로 가볼까요?